안녕하세요. 로테의 탐미주의의 이야기꾼 로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상나라를 멸망하게 만든 미녀이자 악녀 달기입니다. 은나라라고 불리기도 하는 상왕조는 고고학적으로 인정된 중국 최초의 왕조입니다. 전설 속의 하나라를 무너뜨리고 상나라를 세운 탕왕은 너그러움으로 백성을 다스렸지만 이렇게 시작된 상나라도 30대 주왕을 마지막으로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상나라 29대 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주왕은 배다른 형을 제치고 왕위에 오릅니다. 준수한 외모에 총명하며 말솜씨도 좋았던 주왕은 기골이 장대하고 무술 실력도 뛰어난 문무를 겸비한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즉위 초기에는 주변국들까지 세력을 뻗으며 국위를 크게 떨쳤지만 반면 술과 음악을 좋아하고 여색을 밝히며 자신의 능력을 믿고 교만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요염하여 그 실체가 구미호였다는 말까지 전해지는 달기는 상나라의 속국인 소시부락의 딸로 소시부락이 주왕과의 전쟁에서 패해 소와 양, 말 등의 가축과 함께 진상품으로 바쳐졌고 주왕의 비가 됩니다. 달기는 빼어난 미모와 몸매를 갖춘 천하절색의 미인이었고 주왕의 총애를 얻기 위해 복숭아꽃에 즙을 내어 뺨에 발라 미모를 한층 돋보이게 하는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인을 좋아하던 주왕이 그녀에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녀가 희대의 명기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달기에게 첫눈에 반한 주왕이 달기의 매력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자 달기는 서서히 그녀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먼저 주왕에게 화려한 궁궐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모든 난간과 기둥은 아름다운 만호와 옥으로 장식하게 합니다. 주왕은 달기의 환심을 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을 착취하여 10만여 명의 장인들이 7년에 걸쳐 길이 3리 높이 1,000척의 대궁전 100여 개와 소궁전 72개에 이르는 호화로운 궁궐을 완성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녹대이고 주왕과 달기는 밤낮으로 녹대에서 환락의 세월을 보내며 유희를 즐깁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던 대신 기자는 왕의 측근들조차 왕조의 멸망을 모르지만 나만은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달기는 음욕을 즐기는 것뿐 아니라 잔혹한 형벌을 내려 사람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는 것도 좋아하여 무시무시한 형벌을 고안해냈는데 이것이 바로 포락지형입니다. 포락지형이란 시뻘겋게 타오르는 숯불을 청동 기둥 안에 넣고 벌거벗은 죄수가 숯불 위에 서서 붉게 달아오른 기름칠된 청동 기둥을 붙잡고 지나가게 하는 형벌입니다. 포락지형으로 고통에 몸부림치며 재로 변해가는 죄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달기는 야릇한 신음을 흘리며 주왕의 품에 안겨들었다고 전해지는데요.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달기는 일종의 가학적인 변태 성욕자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포락지형에도 점차 지겨움을 느낀 달기는 돈분이라는 혹형을 고안해냅니다. 그녀는 주왕에게 녹대 근처에 넓고 깊은 구덩이를 파달라고 요구하여 그 안에 수많은 독사와 전갈을 집어넣은 다음 죄수들을 발가벗겨 그 안으로 밀어넣게 합니다. 달기는 주왕과 함께 녹대 위에 잔치상을 차려놓고 죄수들이 독사와 전갈에 물리며 몸부림치는 장면을 즐겼고 주왕은 잔치상 옆에 침실을 마련하여 달기의 성욕이 차오르면 그녀를 침실로 데려가 환락에 빠져들곤 하였습니다. 얼마 후 달기는 다시 돈분 좌우로 연못을 파달라고 한 다음 연못 왼쪽에는 술찌개미를 쌓은 작은 언덕을 만들고 그곳에 나무를 심어 나뭇가지에 고기를 매달아 두고 그것을 육림이라 하고 오른쪽 연못에는 술을 가득 채워놓고 그것을 주회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궁녀와 환관들을 모아 나체로 씨름을 시킨 다음 승자는 주의 육림에 들어가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하고 패자는 주왕의 존엄함을 욕되게 했다 하여
돈분에 집어넣고 죽어가는 모습을 즐기게 됩니다. 당시에는 구후, 악후, 서백이라는 삼공의 신하들이 있었고 이 중 구후의 딸이 용모가 아름답다는 말을 들은 주왕은 그녀를 강제로 데려와 후궁으로 책봉했으나 정숙했던 그녀는 주왕과 달기의 음탕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결국 주왕의 노여움을 사서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달기가 또다시 악랄한 형벌을 생각해냅니다. 구후의 딸을 벌거벗긴 후 사지를 큰 대자로 침대 기둥에 묶고 그녀의 몸속에 미꾸라지를 집어넣게 하여 죽인 후 그녀의 아버지였던 구후 또한 살을 갈갈이 찢어 토막내 버립니다. 충신이었던 악후도 몇 번이나 간언을 하다가 결국 처형당하자 서백은 기산에서 비밀리에 군사들을 훈련시키면서 폭군 주왕을 몰아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주왕의 측근이었던 간신이 서백에게 인재들이 몰려들고 있으니 그냥 두면 훗날 걱정거리가 될 것이라고 간언하자 주왕은 서백의 장남인 백읍고를 인질로 잡아 놓았다가 누명을 씌워 팽형으로 삶아 죽인 뒤 이를 서백에게 보내 먹게 합니다. 이후 이를 알게 된 서백은 그동안 먹은 것을 모두 토했고 주왕을 향한 복수를 다짐합니다. 한편 달기의 악랄함은 날로 심해져 태아의 성별을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주왕과 내기를 하여 임산부를 잡아와 배를 직접 갈라 확인해 보기도 하고 3대에 걸친 공신이었던 비간이 주왕에게 충언을 하자 달기는 자신이 심장병이 들었는데 성현의 심장을 먹어야 나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들은 주왕이 당장 비간의 가슴을 갈라 심장을 꺼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주왕과 달기의 악행에 신하들과 제후들은 주왕에게 등을 돌렸고 반면 서백은 상나라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을 정도로 세력을 키우고 민심을 얻어갑니다. 비록 서백은 대업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둘째 아들이었던 희발이 그의 뒤를 이어 상나라를 공격하여 승리함으로써 부친의 뜻을 달성하고 주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희발이 주왕의 10대 죄상을 선포하고 제후들과 연합해 공격하자 주왕은 70만 대군을 동원해 전투에 나섰지만 이미 폭군 주왕의 폭정에 질려 있었던 군사들은 전투가 벌어지자 창끝을 거꾸로 돌리면서 상나라의 군대는 괴멸하였고 패배한 주왕은 도망쳐 녹대에 올라간 후 스스로 녹대에 불을 지르고 불길 속으로 몸을 던져 분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달기는 오히려 나에게 공은 있으되 죄는 없다. 만약 내가 주왕을 유혹하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어찌 상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었겠느냐라고 외쳤고 이에 희발은 달기에게 참수형을 명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망나니가 형을 집행하려 할 때 달기가 요염한 웃음을 흘리자 망나니는 그만 칼을 땅에 떨어뜨렸고 어쩔 수 없이 90대의 늙은 참수인을 데려왔지만 그도 마찬가지였기에 달기의 얼굴을 보자기로 가린 뒤에야 비로소 그녀의 목을 벨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달기와 주왕의 포악하고 음란한 이야기들은 야사들을 기록한 일종의 신화소설인 봉신방을 근거로 한 이야기들이고 이 모든 것들이 진실이라기보다는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등장한 주나라가 자신들의 명분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장하고 왜곡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달기는 지금까지도 중국 역사상 제1의 악녀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름다움과 요염함으로 상나라를 멸망하게 했던 판무파탈의 대명사 악녀 달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